안녕하세요.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하죠. 아, 이번엔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걸. 괜히 머뭇거렸네. 사실 재테크라는 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매주, 매월 꾸준히 반복하는 습관이 쌓여야 비로소 내 자산이 단단해지는 거죠. 특히 2025년처럼 고물가와 고금리가 예상되는 시대에는 더더욱 흔들리지 않는 재정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재테크 루틴 제대로 점검해보고 더 나아가 2025년을 위한 성공적인 투자 전략까지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매일 반복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루틴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저의 핵심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볼게요. 여러분의 재테크 갓바를 키우는 시간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일별 루틴부터 살펴볼게요. 이건 정말 사소하지만 가장 강력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나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기록하는 습관, 바로 지출 기록입니다. 가계부 앱이든 메모 앱이든 상관없어요. 그날그날 쓴 돈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하는 거죠. 이걸 통해 불필요한 지출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금융 뉴스, 하루에 딱 한두 개라도 좋으니 금융 뉴스를 읽고 경제 흐름을 파악해보세요. 토스, 뱅크샐러드, 네이버 금융 같은 앱들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침 출근 전 10분,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 나의 재정을 점검하는 루틴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어제 쓴 소비 내역을 확인하고 자동 저축 계좌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예산은 어떻게 설정할지 짧게 점검하는 거죠. 금융 앱의 AI 자산 리포트를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이 짧은 10분이 여러분의 재테크 근육을 키워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계획적인 소비, 즉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쌓여 큰 지출로 이어지곤 하니까요. 일별 루틴이 익숙해졌다면 이제 주간 루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주일 동안 쌓인 지출 기록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가계부 앱의 통계 기능을 활용하면 주간 지출 흐름을 파악하고 어디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는지 진단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주에 달성할 재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는 외식 횟수를 한번 줄이고 식비를 5만 원 절약하겠다와 같은 식으로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실천하기도 쉽고 달성했을 때 성취감도 커진답니다. 이런 작은 목표들이 모여 여러분의 재테크 그릇을 키워줄 거예요. 다음은 월별 루틴입니다. 월급날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시나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미리 설정해둔 자동 이체를 통해 비상금 통장으로 10%, 목표 저축 통장으로 20%, 투자 계좌로 10%를 바로 보내는 겁니다. 이걸 강제 저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동 이체야말로 강제적인 자산 형성의 핵심이에요. 월급은 스쳐 지나가는 돈이 아니라 내 자산을 불리는 소중한 종잣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 달 동안의 자산 배분 현황을 점검하고 목표에 맞게 조정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주식, 채권, 예금 등 각 자산군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정을 통해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매달 초 나의 웰스 goal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을 설정해 보세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위해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5년 안에 내 집 마련이라든지 10년 안에 경제적 자유 달성과 같은 목표 말이죠. 분기별 루틴은 좀 더 심층적인 재정 분석의 시간이에요. 석 달에 한 번씩 나의 재정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이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면 채권 비중을 늘리거나 특정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 관련 주식이나 ETF 비중을 늘리는 것처럼 말이죠. 시장은 늘 변하기 때문에 나의 포트폴리오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해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의 투자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루틴입니다. 1년 동안의 재정 계획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서 환급을 최대한으로 받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 해의 재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내역도 점검해보세요. 과도한 보험료는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이 부족하다면 보완하는 것이 좋아요. 보험은 미래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수단이지 재테크의 수단은 아니니까요. 이 모든 연간 루틴이
여러분의 재테크 여정의 튼튼한 이정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2025년 재테크 루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2025년은 고금리와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듯이 주식, 채권, 금, 부동산, ETF 등 다양한 자산군에 나눠 투자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해요. 특히 ETF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별 주식 투자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또한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정 자산의 비중을 늘려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든든한 방어막을 쳐두는 거죠. 달러 자산 활용도 잊지 마세요. 환차익을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테마 투자에도 주목해야 해요. AI, 반도체, 2차 전지, 그린 에너지처럼 앞으로 성장할 산업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투자하는 거죠. 물론 고배당주나 배당 ETF, 니치 아리아이티스 등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2025년 하반기에는 공모주 투자 기회도 있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도 좋겠죠? 이러한 다양한 투자 전략들을 잘 조합해서 여러분만의 투자 씨앗을 뿌려보세요. 투자를 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거시경제 흐름을 꾸준히 파악해야 해요. 금리, 환율, 유가 같은 주요 거시 지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투자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무역 갈등이나 정책 불확실성 같은 외부 요인들이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맞춤형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해요. 넷째, 감정적인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괜히 쫄았네 하며 섣부르게 팔거나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하며 무턱대고 사는 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감정보다는 원칙에 따른 투자를 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2030%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세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조언을 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3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꼭 확보해두세요. 그리고 50만 3020룰을 활용하여 예산을 설정하고 관리해보세요. 즉, 필수 지출 50%, 자유 지출 30%, 저축 및 부채 상환 20%의 비율로 말이죠. 재무 목표를 설정할 때는 SMART의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bound 원칙을 활용해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세금 계획도 미리 세워서 Roth, IRA 전환 등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라면 분기별 세금 납부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는 유연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재테크는 더욱 탄탄해질 거예요.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고 하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묵묵히 자신의 루틴을 지켜나가는 사람만이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다 지겨워 보이는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이걸 10년, 20년씩 꾸준히 한 사람만이 결국 형상을 찍는 거예요. 투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고 자신만의 재테크 루틴을 지키며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계속 뿌리듯이 우리도 나만의 루틴과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으로 꾸준히 씨앗을 뿌려야 해요.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리는 거죠. 결국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는 믿음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해요. 거대 자본이 쉽게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통해 우리만의 강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중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해요.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부동산이 베이스 캠프, 주식과 암호화폐가 스노우픽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장기 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포기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긴 여정의 동료로서 우리 함께 투자와 루틴을 꾸준히 이어갑시다. 여러분의 성장을 늘 응원하며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